노트 필기 어떻게 될까요? 노트 필기는 해야 될까 말까? 그렇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강사마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공부하라고 저 사람 저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역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만의 진실이 아니고 민법 교수님만의 진실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필기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필기를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 방법은 그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필기하러 왔는지 수업 들으러 왔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필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필기 노트를 깨끗이 하는 방법은 제가 좀 원치 않는 방법이고 원래 필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장에다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필기 어떤 그 예쁘고 그런 걸 떠나서 필기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걸 노트에다가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필기를 안 해서 가면 수업을 들었는데 뭐를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습을 하더라도 또는 집에 가서 우리 인터넷 다시 동영상 재방송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연습장에 의한 필기를 제가 필기를 여기까지 할지 저기까지 할지 저 끝에까지 할지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또는 책에다가 필기하는 방법은 좋지 않고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그날 해가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해요. 아셨죠? 제가 이제 11월, 12월 달은 제가 프린트물로 뭐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자체가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1월 달 되면 매주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프린트물을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노트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하게 될 테니까 필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필기 노트를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예쁘게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습장에다가 필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했었죠. 예. 수학의 정석 공부하셨으면 아시겠는데 우리 공부한 태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몰라요? 공부한 태가 난다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책을 보면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이렇게 이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보면 어때요? 앞에만 시커멓죠.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앞에만 시커매. 뒤에는 아주 순백지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할 의욕이 있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죠. 그래서 첫 장부터 우리 때는 수학 정석의 일장이 집합이었는데 집합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세 장만 지나가도 이게 빨리 지치는 거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장 한 정도 보고 한 일주일 놀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1장부터 다시 펴가지고 다시 또 세 장 하면은 또 지겹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무조건 이래독이 중요해요.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세법책을 폈는데 세법책에 조세총론이 있고 두 번째 지방세편이 있고 세 번째 소득세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도 될 정도로 일회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책을 한번 이렇게 덮어봐야 돼. 우리 소설책 읽듯이 소설책 끝까지 한번 읽듯이 한번 이렇게 책을 한번 끝까지 한번 덮어봐야지 이게 일회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회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정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시작했다고 시작하지만 아직 시작된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 바퀴 돌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11월 달, 12월 달 오셨는데 지금부터 뭐 엄청난 공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책의 내용, 구성을 한번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1회독을 먼저 한번 끝내놓은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독학으로 2달 안에 6개의 과목을 1회독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과목도 할 수가 없다고. 2달 동안에. 그래서 학원을 반드시 좀 오셔야 되는 이유가 6과목을 그래도 2달 동안에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 나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학원을 꼭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이용 방법인데 여러분들 가장 쉽게 좀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처음엔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이나 개론이나 이런 것들은 오전에 듣고 정말 시간이 된다면 야간에 와서 듣는 게 정말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듣고 야간에 듣잖아요. 그럼 달라요.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한두 번 정도 더 보면은 이게 한 달 안에, 2달 안에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다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듣는 거. 이거를 6과목을 다 그럴 수는 없죠. 6과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민법이라든지 개론이라든지 또는 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듣고 야간에 듣고 야간에 못 들으면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들으시는 게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들으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면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하고 세 번째 들었을 때가 이게 완전히 와닿는 그게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조세의 분류예요. 조세의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다. 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세요. 자,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장이 뭐가 있죠? 광역,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가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 도 밑에 시군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 광역시, 도세냐 아니면 시군, 구세냐 이렇게 또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 중요하냐? 중요한데 지금 그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세목 외울 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단원고등학교 그때 저기 세월호 문제 있는 단원구 보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고요.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예요. 맞죠? 그러면 단원구는 뭐죠? 안산시에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있거든요. 수원에 보면 팔달구, 영통구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단원구, 상록구 이런 데는 뭐지? 그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단원시의 하부 행정조직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가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 아닌 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어찌됐건 간에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 광역시, 도세와 그 다음에 시군, 구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기 관련된 문제가 한 최근 뭐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별표. 그래서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세라고 하는 건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이었잖아요. 국가가 각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조세라고 하는 건데 어떤 조세는
들어올 때부터 조세 수입의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이 사업에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목적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기억 안 나겠지만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순방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독일의 어떤 통일을 보니 지금도 그 통일 비용이 지금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독하고 소독하고의 어떤 경제적 그런 부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는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드니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운을 한번 떼운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통일세라고 하는 세금이 만들어진다면 걔는 보통세겠습니까? 목적세겠습니까? 목적세겠죠. 아셨죠? 이렇듯 세금이 걷어들여질 때부터 이 사업에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세금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목적세라고 하고 목적세 아닌 것을 보통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세가 중요한데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다.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 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교교농이 있습니다.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합니다. 교교농,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예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외우셔야 돼요. 네 번째 오늘 목적세 외우셔야 됩니다. 목적세 오늘 외우고 가야 될 거. 자,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세. 여러분들 교육세가 국세로서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목적세. 여러분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아셨죠? 근데 국세를 따로 외우고 지방세를 따로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외워보세요. 교육세, 교통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얘네는 뭐래요? 국세 중에 목적세고. 지방세 중 목적세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에는 요 문제가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는 다음 국세 중 무엇을 찾으시오? 다음 지방세 중 무엇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예전에는 그냥 국세, 지방세 딱 나눴지만 이제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세가 뭐가 있는지, 지방세가 뭐가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외우다 보면 국세가 뭐가 있고 지방세가 뭐가 있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라는 거. 목적세,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목적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목적세의 어떤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조세 부담 전가에 따른 분류 있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거기 4번 별표. 그래서 오늘 좀 이따 할 건데 다섯 번째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세도 외우셔야 됩니다. 좀 이따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 5번 담세력 측정 기준에 따른 분류, 과세 표준 표시에 따른 분류, 세율에 따른 분류. 아이고 필요 없어요. 넘어가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과세 대상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넘어갑니다. 과세 대상 분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요. 자, 243페이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비교 있습니다.
별표. 별표. 자,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어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는 부동산에 취득이 관련된 게 있고,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거,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게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가 뭐가 있지?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취득에 관련된 조세? 취득세가 있겠죠. 취득세.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억짜리를 부동산 취득하면 1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보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취득세가 나오면 이 취득세에 더해서 나오는 세금이 있어요. 그거 뭐가 나오냐면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이 만일 4%다 그러면 4%만 내는 게 아니라고. 이 4%에 10%, 4%에 20%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네를 독립세라고 얘네를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농특세나 농특세나 이런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도 뭐다? 부가세인 거지. 이해하셨죠? 이게. 또 하나 취득세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이런 등록 면허세를 내면 뭐가 나오냐면 지방교육세 20%가 나와요. 이거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여기서 했던 부가세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거를 지금 외우면 좋지만 당연히 뭐 할 때 취득세 배울 때 다시 나오겠죠. 등록면허세 나올 때 다시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외워두시면 또 나중에 외울 때 다시 또 편해지니까 기억을 좀 해보고 가셨죠?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온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붙고 등록면허세에도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별도로 뭐가 있을까?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다음에 인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있겠죠? 근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산세만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 뭐가 나오냐면 지방교육세 2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나옵니다. 종부세 나오면 농특세 20% 나와요.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내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 하면 소득세 나오겠죠? 소득세 있으면 지방소득세도 있겠죠?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좀 이따 외울 건 다릅니다. 이게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처분할 때 내는 세금 뭐가 있겠어요? 양도소득세 있겠죠. 양도소득세 있으면 뭐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따라 나올 거고. 그렇죠?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인지세 이런 문제 있겠지. 아셨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상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것들이 다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낸 세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부가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지방세 세목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어요. 이해하겠죠? 다만 지방세,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붙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10% 부과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가 특별히 더 부과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만 여러분들 감면되잖아요.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20% 붙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20% 붙어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얼르고 뺨 때리는 거야. 제가 진짜 거의 제가 세무사업을 한 지 한 17년, 18년 되거든요. 제가 첫 실수를 한 게 이거였어. 그래서 그때는 아주 세법 지식이 아주 풍만할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이 감면되는 주택이었어요. 감면되는 주택이다 보니까 자신 있게 납세자한테 세금 이거 안 내도 돼요.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데 뭐가 생겼다? 감면세액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20% 내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80%만 감면해 주던가 100%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감면을 받았으면 감면된 세금의 20%를 뭘로 내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이런 세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 조세예요. 자, 거기다 써두세요. 자, 이거 공부 이제 하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뭐 하는 과정 중에서 양도하는 과정 중에서 관련된 세금을 찾는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모든 과정에 관계된 세금이 뭐가 있지? 딱 보세요.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부가가치세. 좋았어. 또? 응? 뭐가 있을까? 농부 있습니다. 두 가지.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출 문제예요. 농부.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조세 뭐 있다?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냐면 보세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겠지만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 학원에 와서 제한된 시간 안에 풀면 못 푸는 문제가 꽤 많은데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내가 왜 틀렸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실력이기도 한데 결국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생각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맞죠? 생각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뭐가 있다? 농부. 이렇게. 이거는 기출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출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세금으로서 처분에는 관계되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예? 뭐가 있지? 지방교육세 있어요. 지방교육세.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보면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거는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지 처분에 관련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를 답으로 하는 질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음 중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답은 하나 뭐예요? 지방교육세. 왜 그림 이렇게 그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답이 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예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이에 비해서 취득과 보유, 아니요. 부동산의 보유와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또는 반대로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이것 말고도 있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다음은 지방소득세 되겠습니다. 아셨죠? 지방소득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세법을 어떤 세법 학자가 세법을 부르기를 암기의 바다라고 한대요. 암기의 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암기해야 될 과목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법도 만만치 않게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또 젊으신 분이지만 젊은 분들이 이해력이 좋죠. 막 20대, 30대 아주 그냥 머리 핑핑 돌아갈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또는 중장년 분들이 되게 이제 부러워해요. 이해력도 빠르고 암기력도 빠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격률은 어디가 높아요? 중상층이 더 중년층이 더 높습니다. 이게 40, 50대가 더 높아요. 합격률이. 왜 그러냐면 암기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고 이해가 됐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것에 안심하고 위안을 받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건 분명해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암기한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절대 암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시험의 합격은 암기에서 결정이 나지 이해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어느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합격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해력으로 합격하려고 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해가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를 해보세요.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시기가 언젠가 와요. 이게. 그래서 암기를 무시하지 말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갈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갈 내용.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복습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복습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색을 피지 말고 딱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물납 인정되는 조세.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그거 외우고요. 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특히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3%와 중가산금 1.2% 곱하기 월수. 월수는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중가산금 배제 기준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됩니다. 자, 이때 성립되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데 특히 소득세 성립 시기 언제예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가산세 전에 부가세 및 가산세 성립 시기 언제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목적세이기도 하지만 부가세금이잖아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도 부과되기도 하고 재산세에 부과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하고 가산세 성립식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지.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록하는 때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 및 가산세 성립식은 언제가 된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성립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크게 신고에 의한 납부 방식과 정부에 의해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세금 납부는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다. 하지만 정부 부과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재산세는 정부 부과, 보통 징수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적세. 목적세 반대말이 뭐죠? 보통세. 보통세와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 뭐 있습니까?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년지대계, 국가의 백년지대계, 100년의 계획을 쓸 때는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천년지대계, 천년의 계획을 쓸 때는 교육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육, 교통, 농어촌, 특별세, 이거 기본적으로 목적세 외우셔야 돼요. 단순 암기지만 이런 단순 암기도 그냥 외우고 가셔야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독립된 세금과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취득세에는 뭐가 붙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적인 이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지만 취득세에는 추가적으로 농특세 10%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감면 부분이 있으면 감면되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독립세와 부가세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취득세는 뭐가 붙어요?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 붙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아셨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아셨죠? 또 감면 부분이 있으면, 감면되는 세금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겠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에 모두 관련됐어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모든 단계에 공통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되고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의 단계에서만 과세되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는 과세되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법이죠. 몇 문제 나옵니까? 16문제가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 16문제 중에서 이 세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서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6문제가 나오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즉 취득 단계에서 세네 문제가 나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네 문제가 나오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 문제 나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세 문제, 네 문제. 예. 그 다음에 여기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에서 7문제 나와요. 예, 이거 중요하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6, 7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조세 총론 있죠? 지금 이거 배웠다. 이 조세 총론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1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3, 4문제, 보유 단계에서 3, 4문제,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처분 단계에서 6문제, 7문제,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양도 소득세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12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많은 부분 하지 않고요. 양도소득세 단계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방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조금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이렇게 하면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만 끝내놓으면 그냥 거의 문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세법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세법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절대 제가 집에 가서 뭐 세법 복습하거나 예습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만 안 빠지면 돼요. 수업 시간에만 안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제가 암기게 될 걸 몇 가지씩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뭐 오전 수업 듣고 야간 수업 듣고 세법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에 중개사법만 더 하세요. 아셨죠? 세법 공부할 시간에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돼요. 세법은 수업 시간에만 빠지지 말고 그냥 격주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동영상 또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면 되지 세법을 갖고 뭐 복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법 공부는 뭐 11월, 12월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겠지만 뭐 1월 달부터는 제가 암기될 걸 프린트물로 또는 요약할 걸 프린트물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같이 모으셨다가 그냥 3일 정도 한 번씩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세법에서 최소 세법에서 12문제만 맞으면 12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 그러니까 등기법, 지적법에서 10문제 또는 뭐 12문제만 맞아줘도 반타작만 해줘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좀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7, 8월 달 와가지고 세법 어떻게 공부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7월 달, 8월 달 가서 세법 공부 어떻게 해요라고 문다면 세법만 공부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민법이나 다른 과목도 잡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법을 어떻게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법은 수업 열심히 듣고 외울 수 있는 것만 좀 먼저 이렇게 외우고 가보면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점수 확 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셨죠? 제발 세법은 수업 시간에만 빠지지 말고 세법은 수업 시간에만 안 빠지면 그 수업만 충분히 오시면 세법 과목은 그렇게 공부가 가능해요. 아셨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외워보죠, 여러분들. 자, 이거 직업들에도 계속 외우고 잊어버리고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고지서 이한 납부액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본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특히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3%와 중가산금 1.2% 곱하기 월수하되 월수는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중가상금 배제 금액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다라는 거. 납세의무 성립함에 있어서 성립 시기, 특히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 소득을 받은 때가 아니라 언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다. 그다음에 가산세와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가산세나 부가세는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없기에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가겠고 또 하나
재산세라 할지라도 재산세는 원래 과세 기준이지만 수시 부과하는 재산세 있을 수 있죠. 수시 부과한 재산세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 확정은 신고 납부와 정부 부과가 있을 텐데 자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부요. 상속 증여 종부세만큼은 정부 부과 제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 교교농 있죠?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제,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다라는 거. 목적세 단순 암기지만 좀 외우셔야 되고요. 자 독립세, 취득세는 뭐가 붙는데요?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있고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있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되고요. 감면되는 세금 있을 때는 감면되는 세계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있을 수 있고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조세 다시 한번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거 지방 교육세.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 지방 교육세.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거 지방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 지방 소득세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조세 총론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월달, 2월달에 본 강의, 본 교재가 나오거든. 그때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되 우리가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볼 거는 양도소득세부터 나갈 겁니다. 아셨죠? 아무래도 양도소득세가 6, 7문제로서 단일 세목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좀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공부할 때는 권리 변동을 알고 오면 되게 좋아요.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 배우셨죠? 아직 안 배웠습니까? 네? 했는데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안 배웠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어찌됐건 간에 그 권리 변동에 대한 부분을 알고 오면 양도로 보는 경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냥 첫날이고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